방정식 완전 타동사와 결혼하면 돼요. 문이 탁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빛이 막 뿜뿜뿜. 상대편이 enter 안으로 들어와요. 어프로치 하고 있는 거죠. 내 쪽으로 어프로치 다가옵니다. 다가와가지고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하고 이제 대답하는 거죠. Mary. 드디어 Mary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혼식이 열리고 하객들이 막 attend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는 같이 inhabit 살게 되는 겁니다. 아기까지 생기니까 family를 comprise 구성하게 됩니다. 2023학년도 수능기출문제 1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제이미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푸딩, 문두 ing입니다. 문두에 나오는 ing 포인트 보시죠. 문두의 ing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ing의 형태가 나왔네요. 이 ing가 역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명사라면은 바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같은 이런 자리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지요. 앞에 어떤 수식어구도 없이 바로 첫머리에 나오는 이 주어 자리에 있는 ing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주어 자리니까 명사 해석으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두에 ing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수식어구로서 부사로 먼저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ing가 부사로 쓰일 때는 되게 부가적 설명에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그런 용어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만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가도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어 역할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와 관련해서 수식 설명하는 것은 형용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뒤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ing, 하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뭐뭐 하고 있는, 혹은 뭐뭐 하는, 혹은 뭐 하는 중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되게 주어 역할일 때는 이 ing가 오고 나서 바로 동사부가 이어질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떤 뭐 표시 같은 게 없이 바로 서술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떨거진 부사일 경우에는 거의 구의 형태를 이루면 이렇게 콤마가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ing가 첫머리 나왔을 때 뒤에 콤마가 보인다면은 이때는 되게 떨거진 부사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문두에 처음에 ing가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콤마가 있나 없나부터 확인하는 것이 1차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콤마가 없으면 동사가 바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뭐 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 콤마가 있으면 보통 떨거지니까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하면서 하거나 이렇게 형용사처럼 그냥 이 주어 수식하는 말로 이해해서 뭐 하는 주어 이렇게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령을 문장에서 바로 적용시켜 보죠. 푸딩이 나오면 뭘 찾아라? 콤마. 있습니다. 결국 이까지 떨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식어구가 길게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이 Jamie라는 주어를 뭐 수식하는 식으로 멀리 보기 조금 힘들죠. 그래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 하고 있는 제이미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그런가를 이제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준동사가 나오면 항상 뭐처럼 본다? 동사처럼 본다. 동사는 아니지만 기본 성질이 동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하는 짓은 다 한다. 자, 밑에 준동사를 볼 때에 얘를 동사처럼 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어떤 명사는 무조건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의 ing, 어디까지나 동사가 어미 변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동사의 어미 변화. 뿌리는 동사에 있다라는 얘기. 어미가 변화함으로써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동사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성질은 유지합니다. 품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명사는 당연히 문장의 목적어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형용사였으면 보어 같은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떨거지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부사상당어가 붙을 수 있고 당연히 부사상당어로 전명구 같은 이런 형태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됐죠? 그래서 put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로 보통 이해합니다. 어디까지예요? all of her energy까지 목적어 역할하는 덩어리로 봅니다. 명사 of 명사는 한 덩어리의 명사로 본다.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put 하는 건데 뭘? all of her energy를 그 다음 into 전명구의 떨거지가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떨거지 전치사의 목적으로 her last steps에서 끊으면 안 됩니다. of 나오면 또 뒤에 계속 명사 덩어리로 이어가라. 그래서 전명구는 이만큼이다 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갖고 있으면 해석만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푸딩 하면서 넣으면서 all of her energy를 어디 안에 넣느냐? 그녀의 마지막 스텝 안에 넣는 거예요. 자, 어딘가로 이렇게 가는 모습인 거죠. last step이니까 발걸음을 이제 옮기는데 마지막 발걸음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넣었다는 겁니다. 이 last step은 어떤 스텝이냐니까 running race입니다. 바로 달리기 경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주의 마지막 한 발에 온 힘을 다 쏟아부었어요.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거죠. 결승 라인이 있을 때에 이 선을 이렇게 이제 통과하면서 땅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한 발, 그죠? 뭐 0.001초 뭐 이런 차이로 승자가 결정이 되는 뭐 100m 경주인가 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제이미가 crossed line, finish line을 넘었어요. 다음 문장, to her disappointment입니다. 여기 포인트. to one's 추상명사 형태죠. 가장 많이 보는 형태가 to my surprise 이런 형태예요. 그죠? 어떻게 해석하죠? 놀랍게도. 여기에 my 하고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수식해서 나의 놀라움에 이런 뜻인데 직역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게도 부사처럼 이해합니다. 당연히 to 전치사고 추상명사니까 전명구에 떨거지니까 뭐뭐 하게도 이런 의미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소유격은 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my뿐만 아니라 he's나 her나 이런 게 되겠고 여기 나오는 추상명사도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놀랍게도 슬프게도 애석하게도 등등등.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보면요. to her disappointment니까 그녀가 실망스럽게도 she had failed, had pp 동사부로 봐야 되죠. 동사에는 항상 시제나 태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auxiliary, 조동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시제는 had pp라고 하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 had pp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1대1로 해석을 붙여버리세요. 어떻게? H는 E라는 말입니다. H는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D는 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PP라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BPP의 PP는 수동태지만 had PP, had PP 이렇게 나오는 PP는 수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과거형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과거 분사 형태가 과거형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3단 변화가 A, B, B로 거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 형태는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마치 과거 동사 보듯이 대부분 해석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했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돼요. ED의 형태일 테니까 대부분은 ED, 규칙 변화는 ED의 형태니까 그래서 HAD 나오면 그냥 이 말이 과거 분사 이런 거 떠올리지 말고요. 이전에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어차피 기준이 되는 문장의 동사가 뭔가 있었으니까 그보다 이전에 벌어진 어떤 일을 표현하면서 이 had pp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라. 여기가 과거면 당연히 이전에 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대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편한 이유는 말이죠. 지금 이 동사의 해석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준동사의 완료형이나 가정법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이 had pp를 보면은 그냥 이건 이전에 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1대1로 넣으세요. 문법적 지식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전에 이렇게 해석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다. 문장에서도 had를 보는 순간 이전에 라고 말을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귀찮아도 그렇게 해야 영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전에 그냥 동사 failed가 있는 것처럼 뭐뭐 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그녀가 이전에 실패했다, to 뭐 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포인트 보시면 fail t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not이나 cannot의 의미로 바로 이해를 해버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데 실패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 하지 못하는 거니까 흔히 not이나 cannot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 못했다 이렇게 바로 fail to를 붙여가도 됩니다. 이전에 뭘 못했냐 not이니까 이전에 뭘 못했냐 beat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제 이 부분까지를 그냥 동사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beat 하지 못했어요.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동사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beat 하지 못했는데 뭐를 her personal best time을 결국 그녀의 개인적인 베스트 최고의 타임 시간을 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입니다. Jamie had pushed 역시 이전에 push했다. herself를 for months 수개월 동안 to finally break her record. 자, to finally break 이런 걸 분리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별거 없어요.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지닌다 그랬죠. 동사 수식하는 게 뭐예요? 부사죠. 그래서 이런 부사가 얼마든지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인데 to 부정사도 역시나 준동사니까 동사 성질 그대로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서 부사가 수식해서 얼마든지 붙을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앞에 간단하게 부사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가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to하고 동사 원형이 분리가 되었다 해서 붙인 이름이 분리부정사라는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는 자리가 이미 떨거지 자리입니다. 그쵸? 그녀가 자신을 밀어붙였다. 수개월 동안 하고 전명구 이미 떨거지 나왔고 그러니까 이 떨거지밖에 될 게 없어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 하고 해석한다 그랬죠. 마침내 break her record 그녀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그녀 자신을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had pp는 다 문장에 처음 얘기했던 이 내용보다 더 이전에 이제 다 있었던 일임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had pp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리고 문법 중요 포인트로 여기 herself예요. Jamie인 주어하고 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인 herself를 써야지. 이런 자리에 그냥 her 하면은 Jamie와 다른 그녀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적어 자리에 일반 목적격을 쓰느냐 제기대명사를 쓰느냐 학교 내신 문제에서 자주 묻는 그리고 수능어법에서도 출제되었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서 다시 주어를 가리킬 때는 제귀 되돌아간다 라는 제기대명사 self가 붙는 이런 형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But it was all for nothing. 그것은 모두 for nothing. 헛된 일이었다. for nothing. 헛되이, 쓸데없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nothing인 거니까 recognizing 이제 나왔네요. 뒤에 뭐 찾아요? 콤마. 네, 그러면 떨거지 뭐 하면서 recognize 하면서 준동사는 나오는 순간 뭐처럼 본다고요? 동사처럼 본다. 그러면 뒤에 여기서부터는 뭐의 자리? 그렇죠.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바로 명사라는 품사의 자리인 거죠. 이 WH가 명사 자리에 있더라 뭐라 그랬어요? 간접 의문문, 의문사, 의문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how는 의문사로 보면 되고요.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how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얼마나라는 해석이 있다. 어떻게와 얼마나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쉽습니다. how가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라고 해석하고요. 이 얼마나는 how much 할 때 우리가 흔히 쓰죠.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동반하고 있으면 how much money do you have?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 취하고 있으면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문장 가서 how, she 하고 바로 주어 동사 나와버리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라고 아무 고민 없이 해석해버립니다. 이런 요령을 아는 것이 독해를 빠르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she felt, 그녀가 느꼈는가 about her failure, 그녀의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가를 recognize, 인식하다, 인지하다, 알다 이런 뜻이죠. 자, 그거를 알고서 혹은 아는 상태로 혹은 어떻게 알고 있는 can, 주어인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can은 이때는 이렇게 주어 can을 수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죠. 명사 콤마 명사는 동격, 그래서 her teammate인 can이 approached, 빨간색입니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주의할 타동사입니다. 왜 주의해야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도 스쳐가듯 얘기했죠. join 다음에 목적어 바로 취하듯이 approach도 목적어인 명사를 바로 취해야 됩니다. 이 사이에 전치사 쓰면 틀린다. approach는 다가가다예요. 어디에 다가가다, 어디로 다가가다 해가지고 to나 into 같은 전치사를 역시 써야 될 것 같은 착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법시험, 문법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꼭 챙겨야 할, 주의할 타동사 많아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적당하게 뭐 10개 개 정도 외우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특별히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보시죠. 주의할 삼형식 완전 타동사입니다. 중요하다.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우리말 해석 때문이에요. 우리말 해석 때문에 뒤에 전치사를 붙여 썼을 때 옳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본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타동사들은 뒤에 타동사니까 문장에 동사가 나왔는데 이게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를 그냥 취하죠. 삼형식 구조에서,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바로 씁니다. 우리말의 해석에 낚여가지고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쓰면 틀린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들에서도 어쩌다가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인 거지 일반적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의 99%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의 명사를 바로 취합니다. 얘들도 똑같아요. 문법적으로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왜 어려운지를 이해조차 못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의 해석 때문에 뭐뭐에게 이런 식의 말을 혹은 뭐뭐로 이런 식의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려고 그런 문법 지식을 갖고 있나를 물으려고 자주 출제하는 문법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히 에세이 같은 걸 쓸 때도 이런 동사를 쓰면서 뒤에 전치사를 쓰는 순간 감점 요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하자. 아래에 동사가 참 많아 보여요. 와, 장난 아니네. 이걸 다 어떻게 외워?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mary입니다. 딴딴따단. 주의할 삼형식 완전 타동사의 핵심은 바로 mary죠. 아마 문법을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이 mary일 겁니다. mary가 왜? 나는 탐과 결혼할 거야.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I'll marry 탐과 할 때 to Tom 혹은 with Tom 하고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Tom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말 때문에 with 쓰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바로 Tom을 mary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동사는 결혼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동사들을 다 어떻게 외울까? 그냥 결혼을 하면 됩니다. 삼형식 완전 타동사와 결혼하면 돼요. marry 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시죠. 데이트가 있거나 인터뷰의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약속 장소에 reach, 도착하는 겁니다. arrive 같은 경우는 자동사라서 at 이런 걸 쓴다라는 거예요. 이 arrive하고 혼동하지 마라.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입니다. 약속 장소에 reach, 도착하는 거예요. 데이트 장소에 혹은 인터뷰 장소에 도착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는 도착해서 await, 기다리고 있어요. wait는 자동사지만 await는 타동사입니다. 얘는 타동사, 얘는 자동사. 그래서 자타동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가 헷갈리는 거죠. 자동사는 당연히 전치사를 써야 명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딱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기 문에서 문이 열리네요. 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옛날 드라마에. 그래서 문이 열리면서 이제 한 사람이 탁 들어옵니다.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아우라가 빵빵빵빵 뿜뿜뿜. 자, 그래서 상대편이 enter, 안으로 들어와요. get into, 역시 이렇게 쓸 때는 전치사 씁니다. enter도 어디에 들어가다 할 때 에라는 to나 into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enter,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야, 저 사람 멋진데, 뭐 예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딴 데로 뭐 저 사람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직진 확 옵니다. 뚜벅뚜벅뚜벅뚜벅 가슴이 콩닥콩닥 벌렁벌렁. 예, 어프로치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프로치. 내 쪽으로 어프로치 다가옵니다. 탁 다가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꼭뻑하고 인사하다 할 때도 역시 bow는 자동사라서 to를 써요. greet는 안 씁니다. greet는 전치사 안 써요. 인사를 하고는 address, 주소를 물었겠어요? 아닙니다. address, 타동사로 말을 걸다, 말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뚜벅뚜벅 와가지고는 턱 안 있어가지고 저기 명지동에 사는 경계씨 맞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걸어요. address, 타동사로 말하다, 연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speak to, 누구에게 말하다, speak를 쓰면 이렇게 to를 보통 쓰죠. 가슴 벌렁벌렁한 상황이 바야흐로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맞냐 하고 뭐 주소지 물으면서 통성명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address. 맞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join, 합류를 해서 이제 앉습니다. 그죠? 자리에 탁 착석을 하네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discuss,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웨이터 와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아가고, 예, discuss, talk about, 역시 about, talk는 자동사로 about을 씁니다. 근데 discuss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챙기고요. 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discuss about 이런 거를 붙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할 때, discuss the matter, 뭐, discuss the problem, 이렇게 바로 목적어 취한다. face, 얼굴을 딱 찬찬히 이제 쳐다봅니다. 직면하다,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대화하면서 얼굴을 딱 마주보니 얼굴이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되었다. 불완전 자동사일 때가 되었다고, become이 타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있는 suit, fit 의미입니다. 뭐뭐에 어울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하면 뭐 이 정도 외모면 됐어. 뭐 나랑 잘 어울리겠어. 이런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죽이 맞아가지고 뭐 크게 길게 재고할 것도 없이 바로 야, 우리 함께 해요. 이렇게 합니다. 컴퍼니, 동행하다, 동반하다. 우리 평생 함께 동행하지 않을래요? 하고 합니다. 좋아요. 하고 이제 대답하는 거죠. reply, 대답하다, 응답하다. reply는 to를 씁니다. answer는 쓰면 안 돼요. 역시 뭐 질문에 대답하다 했을 때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marry, 드디어 marry 하게 됩니다. 거예요. 자, 이제 결혼식이 열리고 이렇게 결혼식에 어떻게 하객들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결혼식에 모두 attend, 참석하는 거죠. attend, 출석하다, 참석하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같이 inhabit, 살게 되는 겁니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죠. 살다, 거주하다. live는 자동사니까 live in이고 inhabit은 타동사.
자,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 세월이 흘러 resemble, 꼭 닮은 애가 태어나죠. 자, resemble, 닮다, take after, 역시 수고로 쓰는 take after도 돌보다죠. 그렇게 이제 애기까지 하나 딱 생기니까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family를 comprise, 구성하게 됩니다. comprise, 구성하다. 자, 그리고 이제 be composed of 이런 표현도 쓰죠. 자, 그래서 이제 검은물이 파뿌리 되도록 survive, 살아남다, 생존하다 그런 뜻이죠. 자, 어때요? 이야기 한 편 이렇게 서로 데이트 잡혀가지고 나가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됐다 싶어서 결혼하고 결국 애 낳고 잘 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쭉 생각하니까 뭐 외우기 어렵지 않죠?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의 동사들이 보일 때는 반드시 뒤에 전치사가 있나 없나를 잘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이게 포인트니까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문장 계속 보죠. Ken은 approach 했습니다. 그녀에게 접근을 했죠. 그녀에게 다가가서는 and said,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죠? 자, 뭐라고 하냐? Jamie, even though 양보의 표현으로 자주 나오죠. though, even though, although, even if 뭐 이런 것들 다 양보의 편이고, 양보는 구문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요. 이런 기본 접속사 정도는 뭐 가볍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양보의 구문에서도 사실은 챙겨야 될 게 있는데 뭐 이런저런 것을 오늘 다 하려고 한다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가볍게 터치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even though, 비록 말지라도 하고 이제 얘가 접속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접속사 구라고 볼 수 있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으니까. Even though you didn't set a personal best time today. 네가 뭐 하지는 못했어요. set하지 못했어요. personal best time을. 그러니까 오늘 최고 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자, 이제 주절이 와야 되죠. 접속사에 이끌리는 종속절부터 이제 온 겁니다. 딸거지절 역시 큰 줄기에서 부사절이 되는 거죠. Your performance가 have improved dramatically. 향상했다. 아주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have pp 완료 시제일 뿐이지 수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향상되었다라고 해석했죠. 역시 비동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동사로 쓰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 없잖아요. 뒤에 명사가 없습니다. 목적 없으면 자동사로 이해하고 비동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향상되다 라고 해석한 거예요. dramatically, 극적으로. 그 다음, your running skills가 have progressed, 발전했다, 진보했다, so much, 아주 많이 발전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또 해줬고, 그 다음은 아직 말이 안 끝났네요. You'll definitely break your personal best time in the next race. 뭐 아주 쉽죠. 네가 뭐 할 거다. 분명히 break하게 될 거다. 깨게 될 거다. Your personal best time을 in the next race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켄이 격려의 말을 해줬습니다. 켄은 뭐 바비 친구예요. I'm a Barbie girl 하고 하는 노래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Hi K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fter hearing his comments, after hearing 들은 후에 하면 되겠죠. his comment를 그가 한 말을 들은 후에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after 다음에 ing 나온 거 바로 전치사 그리고 동명사로 역시 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에 걸리는 명사 자리에는 준동사는 ing를 쓴다. 동명사. 그 다음 she felt confident. 그녀는 자신감 있게 느꼈어요. 여기에 confident를 빨간색 해놓은 것은 우리말의 해석이 뭐뭐 하게라는 부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보호자리니까 이때 confident 한 거는 지금 그녀라는 주어가 confident하게 느끼는 거니까 부사를 쓰면 안 돼요. 주어인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 때문에 역시 주의해야 된다. 이 approach도 해석 때문에 전치사를 써야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자주 나오는 것이 우리말의 해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상 실수하기 쉬운 이런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내게 돼 있다라는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신에 관해서 이것도 뭐 주어가 바로 그녀 자신이니까 제기대명사로 self 붙이고 있죠. 그 다음 Jamie, now motivated to keep pushing for her goal, replied with a smile.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motivated 하고 나오네요. 예, 이거 PP입니다. 선생님, Jamie라는 주어 나왔으니까 이 motivated가 동사가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자, 만약에 얘가 주어 동사 관계였으면 여기 콤마가 있으면 이상하죠. 주어 동사는 그냥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단절을 표시하는 콤마를 굳이 찍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동사였으면 motivate도 역시 타동사예요. 동기부여하다, 자극하다, 뭐뭐를 해서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motivate의 대상물도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어떤 일이 생겼다? 자, 오른쪽 보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 것이 기본 능동태 문장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있어야 할 목적어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나? 얘가 안 보여요. 어디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태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동사, 거의 99%의 동사가 타동사라 그랬습니다. 이런 타동사가 분명히 왔는데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눈에 안 보이더라. 그 말은 태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빠르게 역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동사 뒤에 명사가 안 보이면, 즉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보이면 태가 바뀐 거다. 태가 바뀐 거다. 그래서 이 목적어는 주어 자리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사는 태가 바뀌었다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BPP가 돼야 되겠죠. BPP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는 by 목적격이 되거나 일반인이면 생략이 되어서 전명구에 떨궈지니까 사라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태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ed의 형태가 덜렁 이렇게 보일 때에 이 부분은 바로 이 pp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b는 어디로 갔나? 이게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장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be가 필요 없는 거예요. be가 날아간 겁니다. 왜? 분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being pp였던 거예요. being pp인데 이 being은 흔히 생략됩니다. 분사의 형태에서. 그리고 pp만 덜렁 남죠. 그래서 문장 구조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부정사나 ing도 전부 동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동사 성질 그대로 지닌다고 했죠. 그래서 이 준동사에도 시제라는 것도 드러나고 태라는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원래의 수동태가 결합이 될 때는 BPP였죠. BPP였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준동사에 들어가서 이 동사의 자리에 들어가서 to be pp 이렇게 되는 것이 부정사의 수동태 꼴이고 그 다음에 ing에 들어가서 be pp가 되면 be가 여기에 들어가죠. be ing가 되어서 being pp라는 형태가 남게 됩니다. 이럴 때 being은 흔히 생략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형태가 p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의 형태를 얘기할 때 ing나 p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사에서 이렇게 ing나 pp라고 흔히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이유는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되기 때문인데 being이 동명사도 역시 똑같아요. 형태는 being pp인데 동명사의 경우에는 being이라는 ing가 생략되는 일이 드뭅니다. 동사 자리라면 당연히 be가 써야 되죠. 근데 이 ing이기 때문에 준동사기 때문에 이 being이 없이 pp만 있어도 되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자리에서 ed가 보이면 동사가 아닌 자리에서 뭔가 ed가 보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보이더라 하면은 얘들은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들은 동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사 자리에 ed가 나와야지 예, 그게 과거 동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뭐 be까지 있어야 이제 확실한 동사부가 되는 거고 반드시 그때는 동사 자리에 쓰일 때는 반드시 비동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동사 자리에서 수동일 때 be가 생략되는 일은 없습니다.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 자리, 바로 명사나 용사나 부사와 같은 이런 분사가 왔을 때나 being이 생략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전부 being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being이 생략될 수 있어요. 동사 자리에서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건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동사 자리에서는 절대 be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자리에서는 being이라는 부분은 흔히 생략된다. 특히 분사라면, 즉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의 경우라면 분사든 분사 구문이든
물론 명사 자리에는 동명사인데 그때는 being pp가 그대로 다 드러나지 being이 생략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주어 자리에 왔으면 무조건 being pp 하고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스님 이 문장은 지금 주어 바로 다음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라고 판단할 이유는 뭐예요? 뒤에 명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과거동사로 be가 없이 그냥 과거동사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딱 나오는 형태가 뭐다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어 동사로 나오는 ed의 형태였다면 애초에 콤마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콤마 찍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주부가 아주 수식어구가 길게 붙어가지고 있을 때는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 콤마는 없습니다. 수식어구가 아주 길게 주어 자리에 붙어 있을 때는 이제 수식어구가 끝났다라는 표시로 콤마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럼 과거 동사가 아니냐? 과거 동사였다면 뒤에 명사가 보여야 해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보여야 된다. 근데 이 명사가 안 보이더란 말이죠. 얘 어디로 갔냐? 타동사가 분명한데 없더라. 그 말은 태가 바뀐 것이다. 여기 있어야 될 게 주어 자리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주어 자리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은 그냥 동사로는 보기가 힘든 거예요. 태가 바뀐 거니까 바로 이렇게 BPP였던 수동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ed의 형태는 그래서 보는 순간 PP의 형태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띡해봐야 뒤에는 떨거지 같은 부사 상당어구나 이렇게 곁다리로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어떤 처음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있었다 해도 얘는 이 ed는 과거 동사가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땅 잘라가지고 수식어구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 주어와 관련한 형용사이거나 떨거진 문사구문의 부사 형태로서 수식어구가 이제 길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동사는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동사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저 뒤에 어딘가에 이제 동사가 띡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놈을 주어로 삼는. 그 이전까지는 다 수식어고요. 다 수식어고. 자, 그래서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문장 다시 봐요. Jamie 나왔고 now motivated 얼핏 동사인 것 같았지만 이상하다 목적어 없네 하고 뒤를 좀 더 봤더니 콤마 땅 찍히고 replied라는 ed가 하나 더 나왔죠. 이게 바로 문장의 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진짜 ed가 그냥 과거 동사가 아니라 얘는 아니구나. 얘는 분명히 pp구나.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과거분사 수동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콤마가 이렇게 찍혀 들어간 걸 보면 이제 삽입된 분사구문인데 삽입된 분사구문이라고 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수식하면 됩니다. 제이미 바로 다음에 있잖아요. 이 제이미를 수식하는 말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꼭 부사로 안 보고 형용사로 봐도 돼요. 그래서 motivate 된 제이미입니다. 즉 동기부여 받은 제이미라는 거예요. 켄이 동기부여 해줬잖아. 그죠? 결국 켄이 막 하면서 막 얘기를 이만큼 해줬어요. 바로 이것에 동기부여 업된 겁니다. 업이 된 제이미는 대답했다. 웃으면서 대답해. 그러니까 막 이제 자극이 되고 이제 동기부여돼 기분 헬레 해가지고는 하면서 웃으면서 리플라이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답하는 거죠.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Next race에서 I'll bet my best time을 for sure. 확실히 기록을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하지 않은 부분 to keep pushing for a goal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자, 동기부여됐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입니다. 자,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자,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수동태가 나온다. 이거는 이제 그냥 PP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개념은. 그래서 문장으로 따지면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건데 아까 실컷 PP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없다 치면 그냥 문장 중에 PP에 의해서 이끌리는 부분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형태는 똑같겠죠. ED의 형태로 보통 규칙 변하니까. 자, 이렇게 나온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뭐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짚을게요. 포인트만 한 번 더 정리하죠. 수동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 하기 위해 혹은 뭐 하도록 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그러면 뭐 하기 위해 동기부여되었다도 좋겠지만 자연스러운 건 뭐 하도록 동기부여되었다가 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뭐 하도록이냐 keep pushing 하도록 keep ing 자주 보이는 표현이죠. keep ing keep이 뭔가 유지를 하는 개념이에요. ing도 뭐 하는 중인 거고 그야말로 뭐 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keep ing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push 밀어붙이도록 아시겠어요? for her goal 그녀의 목표 혹은 뭐 결승점의 그 goal을 의미한다고 봐도 좋아요. 그래서 goal을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도록 동기가 부여되어진 제이미가 replied with smile 웃으면서 답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 드러났었죠. 여기에 disappointment 실망스럽게도 기록을 못 깨가지고 막 하는데 구세주 켄이 나타나가지고 야, 뭐 그걸 갖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니까 제이미가 모티베이트 받아가지고 웃으면서 그래 다음번엔 꼭 기록될 거야 OTL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막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있다가 켄이 모티베이트를 줬죠. 바로 이겁니다. 그죠? disappoint가 결국 뭐예요? frustrated 된 거죠. 좌절된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티베이트 준 거 confident가 생겼다 했잖아요. confident 이게 결국은 encourage 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Bye.